요즘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수면과 휴식은 뇌를 회복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휴식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사실 뇌과학은 부족한 휴식만큼 지나친 휴식도 우리 뇌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명절날 하루 종일 푹 쉬어도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고 흐리멍텅한 경험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뇌과학은 왜 긴 휴식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뇌 속 면역세포, 미세하교 세포 때문인데요. 이 세포는 낮에는 보디가드처럼 뇌세포를 지켜주고 밤에는 청소부처럼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시냅스를 정리하죠. 즉, 우리가 활동하고 집중할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염증에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편하게 쉬거나 잠을 잘 때는 활성화되어 뇌의 곳곳을 청소하는 겁니다. 네, 낮에는 활동해야 뇌가 더 보호받고 밤에는 푹 쉬어야만 우리 뇌가 깨끗해지고 피로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휴식, 즉 미세하교 세포가 오랜 휴식으로 인해 과활성화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오래 청소해서 우리 뇌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세포는 청소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건데요. 즉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잠만 계속 자게 된다면 미세하교 세포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은 잊은 채 계속 청소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깨끗한 곳을 계속 닦고 또 닦으면 오히려 그곳이 해지거나 닳고 손상되듯이 우리 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2022년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활동이 적고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미세하교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저하됐다 했으며, 그리고 올해인 202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랜 비활동 상태에서 미세하교 세포 내부에 인플라마좀이라 불리는 염증 반응 센서가 켜지고 이때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했죠. 쉽게 말해 집을 관리하던 사람이 집은 지키지 않고 주구장창 청소만 반복하다 보니 벽지가 훼손되거나 가구를 부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역할임에도 말이죠. 그럼 뇌신경의 염증을 증가시키거나 신경회로의 작동을 방해해 직접적인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긴 휴식이 더 오래 장기간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신체 비활동이 뇌의 염증을 약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결국 뇌혈관 장벽까지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뇌혈관 장벽이란 말 그대로 뇌와 혈관 사이에 위치하며 마치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에서 뇌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 장벽을 통해 보내는 동시에 나쁜 물질들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벽이 앞서 말한 염증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평소 뇌로 들어오지 못한 외부 독소 물질이나 다양한 염증 물질이 쉽게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뇌는 무방비 상태로 다양한 나쁜 물질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머리가 흐리멍텅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촉진하거나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병의 기전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 난 젊어서 치매나 퇴행성 질환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우울이나 무기력증을 빠르게 초래할 수 있는데요. 앞서 필터가 망가진 혈관 장벽에선 다양한 물질들이 오간다 했고 그로 인해 원래 뇌로 전달되어야 할 물질들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네, 오가는 터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으로 더 많은 차들이 오간다면 당연히 길이 막히듯이 뇌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도 더 적게 또는 더 느리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뇌에 활력을 띠게 하는 물질들, 정확히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2024년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서는 단호일 이상의 지속적인 비활동만으로도 젊은 성인의 도파민 수용체 밀도를 약 20% 감소시킨다고 했죠. 네, 그럼 당연히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이 뇌를 각성시켜 활력이 돌게 하거나 동기, 의지력을 높이는 물질들도 더 적게 생성 또는 반응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미 지쳐 있거나 쉽게 지치고 이런 상태에선 그 어떤 각오나 다짐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죠. 이처럼 뇌가 피로하고 지친 상태로 지속되면 우리 뇌의 보상체계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즉, 원래 보상체계는 욕구를 충족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행동을 유도하게 했지만 무기력하게 왜곡된 보상체계는 나를 불편케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에선 하지 않아서 얻는 보상과 행동들은 뇌를 편하게 만들었고 이런 보상 행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억의 중추라 불리는 해마의 구조 자체가 변형되거나 해마방해의 활성도가 증가했는데요. 해마방해는 우리의 기억을 맥락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소파가 보이면 여긴 쉬는 곳이고 그럼 가서 앉아야지처럼 앞으로도 어떤 약속과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쉬는 맥락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로 얻는 즐거움이란 보상보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서 얻는 편함이란 보상이 지친 뇌에겐 훨씬 매력적이고 이후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지나친 휴식이 얼마나 위험진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쉬더라도 가끔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집에서 푹 쉬고 있을 때 약간의 머리가 흐리고 좀 찌뿌둥함을 느낄 텐데요. 이때 잠깐 밖에 나가 편의점이라도 다녀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아지듯이 말이죠. 실제로 2024년 MIT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활동으로 미세하교 세포의 과활성화를 70% 이상 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짧은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 움직임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활동함으로써 과활성된 미세하교 세포를 진정시켰기 때문이죠. 그럼 꼭 어디 나가고 움직여야 해?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지만, 그럴 시간과 환경이 안 된다면 그냥 공부나 일과 같은 것에 집중만 해도 미세하교 세포의 과활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의 노르에피네프린이 미세하교 세포의 과도한 청소 활동을 억제한다 했죠. 즉, 뇌의 각성 물질이 분비되는 공부나 일과 같은 집중 상태에서는 미세하교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건 변함이 없지만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은 움직이란 소리잖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하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세하교 세포부터 뇌혈관 장벽, 왜곡된 보상체계까지 관련 연구들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 뇌, 특히 전측 대상피질이라는 녀석은 왜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쉽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뇌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자기계발이나 공부 자극과 같은 영상 등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한 상태가 꽤 지속된다면 미세하교 세포가 과활성화될 것이고, 그럼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뇌혈관 장벽이 약해져서 독소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 또 보상체계까지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귀찮은데 그냥 좀 더 쉴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아니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뇌가 손상되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